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인동과의 인동들 중에서 앞에 붉은이라고 붙은 붉은 인동에 대해서 붉은 인동 두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이나 또 정원에서 이 붉은 인동 많이 키우고 있죠. 공원 같은 데 가면 요즘 요 붉은 인동의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꽃들이 듬뿍 달려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붉은 인동인데, 요 붉은 인동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상록인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상록인동하고 붉은 인동하고 너무 비슷해 가지고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고 둘 다 붉은 인동이다 하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 요 상록인동이라고 하는 요 나무가 붉은 인동하고 분명히 다르고 학명도 분명히 틀립니다. 학명도 틀리고 이름도 서로 틀리기 때문에 두 나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 붉은 인동의 꽃이 만발하였죠. 정말 예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듬뿍 많이 달려 있는데, 이 꽃에서는 진한 향기가 풍겨 나오죠. 진한 향기가 풍겨 나와서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좋은 향기가 많이 풍겨 나오는 것이 바로 붉은 인동인데, 이 붉은 인동의 꽃은 참 예쁘고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예쁘고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꽃 하나를 우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꽃 하나가 요 아래쪽이 붙어 있는 통꽃이죠. 통꽃이기 때문에 요 아래쪽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 합니다. 꽃뿌리 갈래 조각이 이렇게 5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꽃뿌리 갈래 조각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5갈래로 갈라지는데, 요 위쪽으로 커다랗게 한 개가 있고 아래쪽으로 또 한 개가 있어서 마치 사람의 입술이 윗입술이 있고 아래 입술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입술 모양의 꽃이 핀다 해서 이것을 입술 꽃뿌리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순형화관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입술처럼 입술이 아래 위에 두 입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술처럼 생겼다 해서 입술 꽃뿌리라고 하고, 위에 입술은 상순이라고 하는데, 요 상순 위에 입술은 하나 둘 셋 넷으로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깊이가 꽃뿌리 갈래 조각의 반도 안 되는 이렇게 얕게 갈라지는 것이 얕게 4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윗입술 상순인데, 반해서 요 아래 입술은 하순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하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줄처럼 길게 요 너비가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거의 같은 이러한 줄골의 형태를 하고 있고, 요 한 개는 갈라지는 깊이가 아주 깊게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상순 위에 있는 윗입술은 얕게 갈라지고 아래 입술은 깊게 갈라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붉은 인동입니다. 붉은 인동인데, 요 붉은 인동의 꽃은 우리 보통 인동동굴이라고 하는 인동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인동동굴의 꽃의 모양을 보면 인동동굴은 이렇게 돼서 마찬가지로 요 윗입술이 상순이죠. 윗입술이 4갈래로 갈라지는데 이렇게 얕게 갈라지고, 아래 입술은 깊게 갈라지는데 줄 모양이다 하는 이런 모양은 요 인동동굴이나 붉은 인동동굴이나 꽃의 모양이 똑같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상록인동이죠. 상록인동은 보면은 꽃이 이렇게 보면 꽃뿌리 통보가 길게 이렇게
가느다라고 길게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요 갈라지는 꽃뿌리 갈래 조각이 이렇게 5갈래로 갈라지는 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갈래 조각의 깊이가, 갈라지는 깊이가 요 5개의 깊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붉은 인동은 요 4개가 붙어서 윗입술을 이루고 있는 모양인데, 요것은 갈라지는 것이 윗입술 아래 입술인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형태로 갈라지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4갈래로 갈라진 것은 윗입술이고 요 아래쪽은 아랫입술인데, 갈라지는 깊이가 5개가 거의 비슷하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진으로 보면 뚜렷하게 구별이 되죠. 이렇게 비슷하다 하는 것과 이렇게 4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얕게 갈라지고, 이 붉은 인동은 이렇게 4갈래로 갈라지는 게 얕게 갈라지고 1개만 깊이 갈라지는 데 반해서 상록 인동은 거의 갈라지는 깊이가 비슷하다 해서, 비슷하면은 상록 인동입니다. 근데 이 상록 인동은 꽃이 필 때 보면 이렇게 처음에 붉은색으로 피죠. 붉은색으로 피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황적색으로 이렇게 황적색으로 점차 변하게 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붉은색이 겉의 색깔하고 요 꽃뿌리의 바깥쪽의 색깔하고 안쪽의 색깔하고 둘 다 붉은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록 인동인데, 거기에 비해서 붉은 인동은 꽃이 필 때 보면은 이렇게 꽃이 필 때 보면 이렇게 바깥쪽은 꽃뿌리 갈래 조각의 바깥쪽은 주홍색으로 피죠. 이렇게 꽃뿌리 갈래 조각의 바깥쪽은 주홍색이고 안쪽은 흰색이 됩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피기 시작을 하는데, 흰색이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렇게 노란 색깔로 변하게 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붉은 인동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인동동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인동동굴의 색깔이 이렇게 흰색으로 피기 시작을 하는데, 이 흰색으로 피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랗게 변색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인동동굴인데, 붉은 인동동굴의 이 안쪽의 색깔, 꽃뿌리의 바깥쪽 색깔은 주홍색이지만 안쪽의 색깔은 흰색에서 점차 노란색으로 변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상록인동은 이렇게 색깔이 붉은색으로 피었다가 나중에 황록색으로 변하는데, 이 색깔이 겉에 꽃뿌리의 겉의 색깔과 속의 색깔이 둘 다 붉은색이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록인동이나 붉은 인동은 또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 잎의 잎자루에 있습니다. 이 잎의 잎자루를 보면 이 잎의 잎자루가 줄기의 아래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잎자루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기 잎자루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서 잎자루가 있고 여기에도 잎자루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줄기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고, 줄기의 위쪽으로 가면 또 재미있죠. 줄기의 위쪽으로 가면 요 잎하고 요 잎은 2개가 딱 아래쪽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잎을 설명을 할 때 잎의 요 아래쪽 부분을 한자로 엽저라고 하죠. 엽저라고 하고, 여기를 엽두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엽두를 잎의 끝이다 해서 잎끝이라고 하고, 여기를 잎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잎밑이 있고 잎끝이 있는데, 바로 요 잎밑 요 부분이, 여기에서는 잎자루가 있어서 2개의 잎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잎자루가 없어져 버렸죠. 잎자루가 없어지고 2개의 잎이 딱 달라붙어 있는 요 잎과 요 잎이 잎 밑부분에서, 잎 끝 부분은 물론 갈라져 있고 잎 밑부분은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가운데를 뚫고 줄기가 올라온다. 이러한 아주 특이한 형태의 잎 밑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붉은 인동인데, 이렇게
가지의 요 아래쪽 부분이 아니라 가지의 위쪽 부분에 있는 잎은 이렇게 두 개가 마주 달리는데 잎의 아래쪽, 잎 밑부분이 서로 붙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잎을 한자로는 쌍관천저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잎의 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붉은 인동이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인동들은 요 잎의 줄기의 아래쪽 부분에도 물론 이렇게 잎자루가 뚜렷하게 있고, 줄기의 끝쪽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서 줄기의 끝쪽으로 가더라도 여기에도 잎자루가 뚜렷하게 있고, 두 잎은 달라붙어 있지 않다. 두 잎의 밑은 이렇게 달라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고 잎자루가 뚜렷하게 있다 하는 것이 우리 하얀색 꽃을 피는 인동동굴인데 반해서 붉은 인동은 위쪽에 가면은 줄기의 위쪽에 가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이런 뚜렷한 쌍관천저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붉은 인동입니다. 붉은 인동인데 상록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인동과 마찬가지로 여기 줄기의 아래쪽, 줄기 아래쪽에 있는 요 잎들은 뚜렷하게 이렇게 잎자루가 있죠. 이렇게 잎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위쪽에 가서 가지의 위쪽에 맨 끝 부분에 달리는 요 잎은 위쪽에 마주 달리는 잎은 아래쪽이 서로 붙어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잎 밑이 딱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쌍관천저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은 붉은 인동이나 이 상록인동이나 공통적으로 똑같다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이 인동동굴은 열매가 까맣게 익죠. 까맣게 익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붉은 인동은 열매가 붉게 익는다, 빨갛게 익는다, 9월달에 빨간색으로 익는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하얀 인동은 우리가 인동동굴이라고 하는 하얀 인동은 이게 까맣게 익는 데 반해서 붉은 인동은 붉게 익는다. 그리고 상록인동도 마찬가지로 붉은 인동과 마찬가지로 열매는 빨갛게 익는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동동굴들의 열매, 그러니까 인동동굴이나 붉은 인동이나 상록인동이나 이 세 종류가 모두 다 열매가 익는데 색깔만 달랐을 뿐이지 열매는 모두 다 물열매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장과라고 하는데 장과라고 하는 물열매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장과의 대표적인 것이 포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포도를 먹을 때 포도를 따서 입에 딱 깨물면은 이게 열매 껍질이,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포도를 딱 깨무는 순간에 액즙이 많이 나오죠. 물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물이 많다 해서 물열매, 장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로 포도와 마찬가지로 얇은 열매 껍질 속에 물이 많이 들어있는,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있고 그 속에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은 약간 딱딱하죠. 약간 딱딱한 포도의 씨앗처럼 약간 딱딱하면서 이 속에는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다. 포도의 씨앗은 한 개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개의 씨앗이 들어있는 열매를 우리들은 물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익는 것이 바로 인동동굴인데 붉은 인동은 빨갛게 익으면서 조금 전에 보았던 포도와 같은 물열매를 하고 있는 것은 붉은 인동도 마찬가지이고 상록인동도 마찬가지로 물열매의 형태 구조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강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